예, 안녕하십니까. 누가바TV의 누가바입니다. 예, 제가 요즘에 좀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좀 못 찍었습니다. 이것저것 뭐 시험도 좀 준비 좀 해야 되고 또 저녁에 온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영상 찍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의 공백기를 지나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뭐 증권, 주식, 뭐 부동산 경매, 그러니까 부동산 일반 매매, 뭐 이것저것 좀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뭐 제 지론 자체가 잡식을 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꽤 큰 돈을 들여서 부동산 경매를 공부를 했던 경험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또 큰 돈을 들여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좀 부동산 경매 관련해서도 사실 시장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그 재테크한 방법인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경매를 잘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가 크게 뭐 한 다섯 가지로 나눌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템 자체가 이제 부동산, 빌라,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그리고 이제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건물이죠. 그리고 이제 농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사실상 제일 안전하고 하기 쉬운 게 이제 아파트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굉장히 좀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좀 안전한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좀 상황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좀 그 아파트 경매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당분간 뭐 부동산 경매를 좀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부동산 경매를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산 관련된 투자라든지 뭐 그러니까 투자 관련돼서는 제 생각은 어느 섹터나 일단은 계속 관심을 두고 있다가 좋은 물건을 관심을 두고 있다가 일단은 상황이 좋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쌀 때 주워 담는 게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양한 어떤 자산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어렵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제 부동산 경매의 사업 구조라는 게 되게 심플합니다. 심플한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자본주의 사이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1번 돈이 모자른 사람, 그러니까 돈이 많이 없는 사람하고요. 돈이 진짜 많다, 넉넉하다. 이 두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방송 찍으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돈이 좀 모자란 사람과 돈이 넉넉한 사람. 그럼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삶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셀러리맨이 아니고 이 부동산 경매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자본금을 이제 불리는 섹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뭐 잔인한 현실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른 사람의 경우에는 인디언 기우제를 하듯이 굉장히 열심히 뭐 경매 대상 물건을 이제 임장을 하고 이제 낙찰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좋을 때 오히려 낙찰이 안 되고요. 요즘 같이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낙찰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낙찰을 잘 받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 같이 이제 경기가 많이 안 좋고 사람들이 잘 안 산다. 그러면 경매 시장도 그러니까 경매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잘 받죠. 그러니까 낙찰률이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한 2007년 2017년도 18년도처럼 경기가 좋을 때는 낙찰률이 굉장히 낮았죠.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이제 낙찰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낙찰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출 최대한 땡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계약금을 걸고 낙찰을 시도를 하고, 경매를 시도를 하고, 낙찰을 받아서 낙찰을 받으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지불하게 되면 이제 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잔금을 지불하면 제게 되고, 그러면은 이걸 갖고 있으면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심플하지만은 요 과정 자체가 그렇게 간편한 건 아니고 나름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 2, 3번 요 단계를 이제 회전을 빨리빨리 해야죠.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 개수가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은 이게 10개가 되면 거의 10억짜리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하나씩만 받으면 거의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뭐 500만 원 이상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최대한 많이 받고, 경매 낙찰을 최대한 많이 받고,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최대한 빨리 파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만 되면 돈 많이 벌죠. 예, 그런 케이스가 있고, 이제 돈이 넉넉한 사람들은 이제 경매 낙찰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매를 할 때는 이제 계약금을 걸어야 되거든요. 10% 물건의 10%나 20%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돈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양한 그 물건에다가 돈을 여러 개를 이제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보다는 다양한 물건에 대해서 경매에 시도를 할 수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낙찰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출 없이 그냥 자기 돈으로 잔금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대출이 없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대출이 없으면 이제 빨리 팔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격을 제대로 못 받더라도 팔아야 돼요,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회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돈을 납부하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경기가 좋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최대한 또 부동산이 과열이 됐을 때 최대한 팔아서 현금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에 이제 돈이 모자란 사람은 어떻게든 이제 경기가 나쁘고 좋고 간에 이걸 빨리 회전을 시켜야 돼요. 왜냐면은 회전 안 시키게 되면 이제 자금이 경색이 돼요. 왜냐면은 이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를 못 내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대출을 받은 은행 쪽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또 경매에 걸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또 경매로 또 팔려 나갑니다, 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또 내 물건이 다시 경매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비즈니스예요. 돈이 자금이 부족하면. 근데 대신 돈이 넉넉한 사람은 낙찰 받아서 그냥 쌓아놓으면 됩니다. 또 세금 내면 되고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하나씩 처분하면 됩니다. 세금 관계를 또 따져가지고 하나씩 둘씩 여유 있게 처분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동산 경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돈이 없는 사람이 개천에서 용나기는 좀 어려운 사업이고요. 오히려 돈이 많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 단계 퀀텀 점프하기 할 때 하는 사업이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 경매의 그 사업 수익 구조인데, 그러니까 수익 구조라기보다는 이제 사업 구조죠. 사업 구조인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좀 요즘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경매를 하기에는. 그 이유가 일단 요즘에는 좀 대출받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뉴스에도 요즘에는 뭐 간간히 나옵니다만은 뭐 DSR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개인 대출 총량제라고 해서 이제 그 대출을 어떤 계속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은행들은 또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주잖아요. 뭐 DSR이라든지 대출 총량제라든지. 그래서 개인의 신용을 계속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대출 축소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돈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대출이 필수거든요. 그럼 필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낙찰을 해놨는데 잔금을 치르려고 보니까 따져보니까 DSR에 걸려갖고 대출 안 된다. 그럼 이제 계약금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상황 자체가 좀 대출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저 같은 흑수저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그 두 번째로는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빨리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뉴스 서울에는 뭐 잘 팔린다고 하는데 그 외의 지역은 사실은 부동산 거래가 좀 거래량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팔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안 팔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금 경색에 묶이게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쪽에서 경매를 다시 걸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니까 안 팔린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사업 진행 자체가 망한 거죠. 안 팔리면 망한 거예요, 이 사업 구조가. 근데 요즘 같은 데는 이제 집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금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단타로 빨리 회전시킨다면은 거의 70%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집을 한 2천만 원 싸게 받아서 뭐 8천에 받아가지고 뭐 1억에 판다. 2천만 원에 70% 얼마입니까? 500만 원 남나요? 그래서 그렇게 뭐 많이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동산 경매 사업이라는 것이 돈이 넉넉하신 분들은 해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처럼 돈이 많이 모자란 사람들은 이거는 거의 그 뉴스에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그 자금 경색이 발생하기에 너무 쉬운 그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환경이 안 좋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부동산 경매를 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경매 사업을 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좀 경매에 대해서 좀 중요한 내용 또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뭐 방송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